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8년 만에 나온 가장 심각한 신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국토부 장관이 집값 하락을 경고했어요. 노영호 국토부 장관이 27일 날 오후에 KBS 통합 뉴스룸에 출연해서 내년에는 집값이 떨어지냐는 사회자 질문에 여러 시장 지표를 통해 전망하면 그렇다면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어떤 근거를 통해서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전망했냐? 한국 부동산은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 17주 연속 하락, 그리고 KB부동산 매매 수급 지수 서울 지역이 50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최저 수준의 낮은 거래량을 근거로 든 겁니다. 또한 이렇게 분위기가 꺾인 상황에서 앞으로 많은 공급에 따라서 장기간 하락을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46만 호의 집중 공급이 이어지고 또한 유동성까지 관리해 나가니까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얼마 전 한국은행도요, 부동산 시장 거품을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거품 25년 내 최대 폭이다. 그래서 거품 꺼지면 최악의 성장률 마이너스 3%,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봤죠. 어떤 근거로 했냐? 금융 취약성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부문 지수가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최대 100까지 지금 높아진 상황이래요. 이게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부동산 거품이 어디까지 꺼질 것인가는 결국 기준금리에 달려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침 2020년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현재 저금리 상황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조절해 나갔냐? 성장과 물가 흐름, 두 번째 금융 불균형 상황, 세 번째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를 감안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장 물가 흐름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서 중요한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방안이 나왔어요. 자, 기사가 어떻게 나왔다? 대선 끝나자마자 올린다. 전기료 10%, 가스 요금 16% 올린다고 합니다. 전기 요금은 한꺼번에 10% 올리는 게 아니라요, 4월 달에 한번 올리고 그리고 10월 달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연료비 인상 부분과 기후 환경 요금 인상 부분이 동시에 적용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눠서 인상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가구가 부담하는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5.6%지만 실제 수치상 내년 10월부터는 전기료가 10% 인상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될 겁니다. 가스 요금은 무려 16% 올리는데 이걸 한 번에 16% 올릴 수 없으니까 5월, 7월, 10월 달 3단계에 나눠서 올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전기요금 올린다는 얘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2013년 11월 만에 8년 만에 올린 겁니다. 자, 2013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의 세일오일 생산량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저유가가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됐죠. 이 저유가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버블 형성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거는 대한민국 부동산 버블의 근본적인 원인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전기와 가스 요금은요, 몇 안 되는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1.1%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공 서비스 요금과 물가 상승을 억누르는 품목 중 하나인데 내년 4월부터 물가 상승률 이상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한꺼번에 진행될 겁니다. 워낙 장기간 동안 억눌려 있었어요. 지금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지, 다른 지하철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 요금이나 다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내년 1월 금리 인상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올해 물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1.25%로 기준금리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1.5%, 1.75%까지는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내년 1분기, 2분기 물가에 따라서 1.75%까지 갈 것인가? 1.5%까지 갈 것인가? 결정이 되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3분기, 이제 2분기까지 물가가 높게 나타나면서 1.75%까지 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차례 올라가게 되면 2011년과 똑같습니다. 자, 그때도 5차례 올라가게 됐고 그 이듬해 부동산 가격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과연 2022년에 폭락할 수 있을 것인가? 폭락이 있더라도 2022년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거든요. 좀 일정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데 저는 트리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023년 입주 물량과 맞물리면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이 역전세난은 급매물을 증가시킨다 말씀드렸죠. 그 급매물 간의 가격 경쟁으로 매매 가격이 급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부동산 조정에는요,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아까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을 세울 때 세 가지를 고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바로 미국의 금리 변화도 대한민국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요, 항상 기준금리를 금리 인상을 진행할 때마다 극단적인 변화를 추구를 했거든요. 자, 한 번 올리게 되면 중간이 없어요. 산 모양을 이렇게 쭉 올려 나갔다는 거죠. 솔직히 2019년도요, 미중 무역 전쟁 없었으면 아마 3.25% 수준까지 올라갈 거고요. 대한민국도 부동산 시장도 2.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겁니다. 이 시기가 유일한 문재인 정부의 집값 하락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미중 무역 전쟁으로 날아갔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인플레이션 과정 끝, 긴축의 끝은요, 대규모 위기로 끝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할 때 대한민국이 똑같은 비율로 따라가냐? 그건 아니고요. 한국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최대 0.75% 차이까지는 용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2.75% 이상이 될 경우에 대한민국 1.75%보다 더 높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2%가 된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0.5%에서 2%가 된 거죠.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내년 3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언급을 했습니다. 27일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이 발간한 2020년도 글로벌 경제 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자,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올릴 거냐 해외 IB 추정치를 모아서 정리를 했어요.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3차례 올린다고 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노무라증권은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4차례 한다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차례 올리고 4차례 올리는 거 어느 정도 전제 조건이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전망은 모두 내년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금리 인상 획수를 정한 거지, 만약에 하반기에 예상보다 강한 물가 상승률이 나타난다면 굳이 3개월마다 올릴 필요 없이 회의 때마다 올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은 국제 유가가 내년 하반기부터 70달러대에서 80달러 수준이었던 게 그거보다 더 높게 유지될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만약에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되면 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률 반영은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가를 유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과거의 유가 기준을 보시면 안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유가는 내년에도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럽 지역에서 계속 봉쇄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남반구인 호주 지역마저도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직까지 봉쇄 얘기는 안 나오지만 보통 봉쇄 카드가 언제 나온다? 의료 시스템 붕괴를 앞두고 봉쇄 카드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동 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유가가 얼마일까요? 70달러 중반선입니다. 이 영상 제작할 때 75달러 가까이 올라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북반구의 겨울이 끝나고요, 치료제가 확산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다시 이동 수요가 급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이동 제한도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70달러 중반대인데 그때는 유가가 얼마일까? 이 부분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코로나는 점점 컨트롤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유가의 수요는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내년 하반기 물가 안정의 유일한 희망은요, 바로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봤었어요. 자,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가격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말씀드렸어요. 현재 유가 강세는요,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공급자의 가격 부양 의지 더불어서 공급량 조절에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과 긴축의 예상보다 장기간 그리고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급자들이 가격 상승을 계속 이끌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반면에 수요는 크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2007년과 비슷한 금리 인상 흐름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5차례 1차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2차 금리 인상 2차례 추가로 단행해요. 그래서 3.25%였던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5%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금리를 5차례 올리는 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인 건 알겠다. 그러면은 2차 인상 시기가 언제냐?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 또는 2023년 말부터 볼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더 자주 금리를 올릴 것이고 어느 순간 되면은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1.75%인데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때가 정말로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부동산 시장 하락기, 어떤 사람은 공포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기회라고 합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과거를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의 부동산 가격이 항상 오르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자, 과거에 부동산 하락 사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의 부동산 조정 사례를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왜 떨어져야 되는지도 아셔야 되지만 언제 다시 반등하는지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 정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